안녕하세요. 중국의 문제는 어떤 상식적인 선을 벗어나서 자기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김치라는 것은 고유명사이죠. 그리고 한국 내의 김치의 종류는 거의 200개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고유한 것이죠. 그런데 이 고유명사인 김치를 이름을 바꿔서 굳이 중국식으로 한국 파오차이라고 백과사전에 명시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데 한국도 사실은 정부마다 세계화 세력이기 때문에 중국 눈치를 항상 보고 있어요. 이것은 문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정부 간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때문에 그 반크가 나서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자꾸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이러다가는 동북공정뿐 아니라 김치라는 단어마저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중심의 세계화가 위험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세계적인 상황에서 이익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문화 침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제의 문화 침탈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 자본력을 움직여서 미국 대선 부정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대선 부정을 하게 된 것은 세계화 세력인 소로스와 빌 게이츠가 그 배경에 있죠. 그런데 이 소로스와 빌 게이츠는 미국 민주당을 밀어주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오바마 때, 즉 미국 민주당 때 수전 라이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허용하지 않겠다. 불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치를 움직이는 것은 또한 일본 자본력이에요. 이것은 그 오래전에 그 사사카와라는 제수이시면서 그 사행성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은 그 사사카와 재단이 해외에서 일본의 제국주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재단이죠. 그런데 현재 일본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통일된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핵무기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반도라는 특이사항 때문에 남한도 핵무기를 갖고 일본도 핵무기를 가지면 오히려 전쟁이 날 위험이 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자체가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고 그렇지만 작은 나라인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 나라 동시에 북한, 남한, 일본 동시에 핵을 갖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복잡한 그런 외교적 관련해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트럼프는 용인을 하는 쪽으로 했는데 지금 당선된 것은 바이든이기 때문에 문제인데 아직 적법하게 당선이 안 됐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뀔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배후는 중국 정부와 그 다음에 월가의 큰손들이 지금 부정선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소로스는 대개 인권 문제를 들어서 자국 중심으로 잘 사는 국가들을 공격합니다. 그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일본 사사카 재단이 동조를 하면서 중국 정부는 동북공정을 위해서 대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 세력, 중국 세력, 일본 세력이 똘똘 뭉쳐서
지금 세계기구 하에, UN 하에 뭐 인권 기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북한을 총공격하는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들 세력은 한국에 하는 거 보세요. 몬산토 들여왔죠. 바이러스 나타났죠. 백신 억지로 맞추려고 그러죠. 이것이 무슨 인권입니까? 인권을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인간의 생존권을 이렇게 무참하게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게 자유라는 이름 하에서 이렇게 일종의 인류의 해악을 끼치는 일입니다. 생명권을 존중하지 않잖아요. 인권이 존중받아야 되는 것은 정치적인 발언권인데 그것이 있으려면 생존권이 먼저이죠. 그리고 현재는 세계를 단일 통제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통제화 세력이 북한의 독자성을 문제시하는 겁니다. 너 독자적으로 뭐 일 하지 마. 우리 체제 안에 들어와. 이런 것이죠.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은 동시다발적으로 북핵 폐기를 지금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국방부가 막강한 돈을 대서 탈북자를 유도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를 공격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서 문재인 정부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에 참 보수세가 없기 때문에 그 외세에 휘둘린 세력들이 많아요. 보수세에는. 그렇기 때문에 북핵 문제가 왜 중요한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북한은 문재인 정부한테 기대는 상황이죠.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대선 부정은 이것은 민주도 없고 법 정의도 없는 오로지 돈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이런 상황이에요. 전 세계가. 그리고 중국 공산당도 생각해 보세요. 탑에 가면 얼마나 부정부패가 많습니까? 그리고 해외에 빼돌린 돈이 많습니까? 때문에 중국도 그냥 자본력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무슨 법이 있으며 정의가 있고 민주가 있습니까? 다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권 문제를 거론해야 되는 것인데 거론하지 않고 있잖아요. 중국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북한도 오랫동안 정상적인 무역국이 되기를 원했죠. 그런데 이것을 반대한 것은 미국 민주당의 거물이었던 브레진스키였잖아요. 북한을 하나의 적국화하고 이것을 통해서 주변국한테 무기를 많이 팔 수 있잖아요. 일단은. 그것도 문제이고 또 하나는 북한을 적국화 만들면서 자신들이 마치 굉장히 정의를 위하는 세력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미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북한도 북핵을 폐기하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알죠. 그것이 리비아 사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국 남한에 있는 보수세든 진보세든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고조된다. 그래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경제 지수가 더 나빠질 텐데 남한은. 그런데 북한을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GDP 10,000불 이상을 주민한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정치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런 시각은 사실은 미국 보수 싱크탱크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무기 개발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걱정을 하는 것이지만 북한으로서는 주변국들이 북핵을 인정을 한다. 그리고 어떤 다른 것을 또 폐기한다. 라는 것을 주고받기 식으로 협상을 해야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일본 정부가 생각하는 식으로 뭐 납치자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거나 이런 것을 하나하나씩 그 외교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어줘야 되죠.